여기서부터는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좀 전에 앞서 이야기에서 움직임의 질적 층위의 교육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의 무용 교육 프로그램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의 다양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움직임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무용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춤 치료를 위한 무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움직임의 질적 층위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은 앞서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 제가 계속해서 이 에포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에포트란 심리적 움직이는 사람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심리적 상태로 움직임을 수행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에포트는 불안입니다. 근데 이 불안이라는 에포트는 밖으로 가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에너지라는 형태로 가셔야 됩니다. 에너지는 눈에 이렇게 느껴지는 층이죠. 느껴지는 층이고 움직임의 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밖으로 드러난 이런 밖으로 드러나는 에너지를 어 변화시킴으로써 심리적이고 정서적 내용을 변화시킨다고 라반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춤 치료에서 중요한 방법론으로 사용됩니다. 가령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아주 어 소심하고 외톨이로 이렇게 혼자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내용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우울이나 뭐 우울 뭐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밥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걷는다든지 걷기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움직임에서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내용이 반영된 느낌을 사람들한테 부여하죠. 소심하고 불안한 사람은 일상적인 똑같은 움직임을 하더라도 그냥 맑고 경쾌한 아이들보다는 위축돼 있는 느낌을 주죠. 그 위축된 느낌을 부여하는 것. 그것을 흔히 움직임에서 뭐라 그래요? 그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불안한 심리를 가진 사람의 불안한 에포트는 어떻게 불안한 에너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에너지를 불안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무용 교육을 통해서 밝고 경쾌한 에너지의 움직임을 막 수행하게끔 해서 무엇을 치료한다? 그 사람의 심리를 치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춤 치료에서 많이 활용하고 활용합니다. 이 에포트라는 개념은. 이해가 되시나요? 어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의 에포트 그것이 밖으로 그 사람의 불안한 에포트를 가진 사람은 움직임으로도 그것이 드러난다. 어떤 걸로? 에너지로 드러난다. 근데 그 불안한 에너지를 어떻게 맑고 경쾌한 에너지를 유도하는 움직임을 막 수행하게끔 해서 무엇을 고친다? 그 사람의 심리를 문제시 되는 심리나 정서를 개선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법론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방법론은 먼저 첫 번째 치료 대상의 일상적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식사를 한다든지 걷기를 한다든지 대화하기, 뭐 말하기 이런 사람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아주 특징적인 그 사람의 어떤 그 성격을 잘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움직임이 하나 있을 겁니다. 뭐 식사, 걷기, 대화하기, 말하기 이런 쭉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사람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게 만약에 어 걷기다. 걷기라면 그걸 하나를 딱 잡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걷기에 대한 제가 이거 오타네요. 걸기라네. 걷기. 걷기에 대한 그것을 분석합니다. 가령 먼저 여기서 분석할 때도 어떻게 분석할게요? 외적 움직임 분석부터 먼저 갑니다. 외적 움직임 분석은 뭐였어요?
움직임을 신체, 공간, 힘, 시간으로 구분다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신체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신체 부위가 어딘가? 걷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신체 부위가 어딜까? 그리고 공간에서는 뭐예요? 신체 부위가 주로 향하는 방향은 어느 쪽인가? 앞인가 뒤인가 옆인가 뭐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힘. 신체 부위가 향하는 방향의 주된 높낮이는 어디인가? 어떠한가? 낮게인가? 높게인가? 중간인가? 그리고 시간에서는 시간도 또한 봅니다. 움직임의 빠르기, 템포나 또는 그 사람의 일상적인 움직임의 어떤 박자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하나, 둘, 셋으로 움직이는가, 하나, 둘, 셋, 넷으로 움직이는가, 빠르기는 중간 템포인가, 뭐 빠른 템포인가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외적 움직임을 분석한 다음에 그 사람의 질적 움직임도 분석합니다. 그 사람이 걷기에서 나타나는 것, 걷기라는 어떤 일상적 동작을 중심으로 네 가지 층위에서 분석합니다. 먼저 공간에서 하나의 초점을 향해 직선적으로 움직이는가? 그 사람이 걷기, 그 사람이 걸을 때에는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움직이는가? 를 살펴봅니다. 또는 그 사람이 움직일 때, 걸어 나갈 때 여러 초점으로 집중된 느낌이 없고 여러 초점으로 흩뿌려지면서 걷는가, 움직이는가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의 초점을 향해 직선적으로 걸어간다면 직선적인 공간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이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걸어 나가지 않고 초점 없이 약간 흩어지는 느낌으로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간접적인 공간을 사용합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직선적이지도 않고 하나의 초점을 향해 가지도 않고 여러 초점으로 흩어지지 않고 멍한 상태에서 걸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공간 에포트가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공간 요소를 분석한 다음에는 그다음 뭘 겠어요? 힘입니다. 힘은 움직임에 동반되는 힘의 경향성이 가벼운가? 즉 걸어가는 그의 걸음 속에서 동반되는 힘의 경향성이 가벼운가? 또는 걸어가는 움직임에서 동반되는 힘의 경향성이 무거운가? 가벼운 경우에는 가벼운 힘 에포트를 갖는다고 할 것이고 경향성이 무겁다면 무거운 힘 에포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둘 중에 다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힘 에포트 요소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흐름입니다. 흐름은 움직임의 진행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가? 즉 걸어가는 그 사람의 그 움직임의 진행 과정을 그가 잘 적절하게 통제하는가? 만약에 통제한다면 제한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걸어가는 움직임의 진행 과정을 통제할 수 없게끔 걷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걸음은 자유로운 흐름입니다. 이렇게 흐름 요소를 또한 구분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시간인데요. 움직임의 그의 걸어가는 움직임의 그 연속 과정에서 그의 걸어가는 움직임은 그 연속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빨라지는가? 막 걷다가 갑작스럽게 걸음이 팍 빨라지는가? 아니면 그의 걸음에 이렇게 연속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늘어지듯이 늦어지는가를 관찰합니다. 만약에 빨라진다면 빠른 시간이고요. 느려진다면 느린 시간이라고 분류합니다. 이처럼 그 에포트 요소 분석 있죠. 이 질적 움직임 분석이란 에포트 요소 분석입니다. 이러한 에포트 요소 분석에 기반해서 그의 질적 움직임을 분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임의 외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한 사람의 움직임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기술이랑 디스크립션, 즉 적는다는 겁니다. 먼저 외적 움직임 분석 결과를 기술하는 방법이 모티브 라이팅이라는 겁니다. 즉 모티브 라이팅은 라바 노테이션 여러분들 아시죠? 라바 노테이션은 지나치게 기록법이 복잡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모티브 라이팅입니다. 모티브 라이팅은 움직임의 핵심적인 부분만을 간단하게 기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춤 치료에서 움직임의 외적 움직임
분석 결과를 기술할 때에는 라바 노테이션이 아니라 이 모티브 라이팅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나 인제 본 수업에서는 모티브 라이팅 기록법을 어 수업 제가 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겠습니다. 다만 움직임의 외적 분석 결과를 기술할 때 많이 동원되는 방식 방법론이 모티브 라이팅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움직임의 질적 분석 결과 즉 움직임에 대한 그 사람의 걷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질적 특징들 있죠. 뭘로 분석한다 했어요? FLT 요소 분석을 통해서 분석한다고 했죠. 그 결과를 기술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FLT 그래프로서 그 결과를 도식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FLT 그래프 그리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했었죠. 자, 넘어갑니다. 자, 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치료 대상을 그러니까 이런 모티브 라이팅이나 애플트 그래프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결과에 기초해서 치료 대상의 움직임 특질, 이 사람이 걷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적인 특질이 뭐고 질적인 특질이 뭐다. 특히 질적인 특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람의 움직임의 특질이라는 게 움직임의 질적 특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사람의 질적 특징이 뭔가 이 사람은 공간 에포트 요소가 두드러지고 시간 에포트 요소는 두드러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 흐름은 아주 제한적이고 움직임을 잘 컨트롤하고 있어.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움직임 특질에 대한 분석 내용을 쫙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도출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도출해 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도출한 다음에 그의 심리적 정서적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즉 치유시킬 수 있는 특정 동작 구문을 만듭니다. 동작 구문 만들 때 제가 중요하다는 건 뭐라 했어요? 먼저 동작구를 설정한다. 그 동작구에서 주된 동작이 뭐고 전이적 동작이 뭔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동작구를 단순 반복하거나 변형 반복해서 동작 구문을 형성한다. 그래서 동작 구문의 패턴을 어떻게 갈 것인가가 동작 구문에 만들 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동작 구문은 주된 동작과 전이 동작이 무엇인가 동작구에서 이 동작구가 어떤 패턴을 가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치료 대상의 심리적 정서적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작 구문을 설정합니다. 자, 이까지가 두 번째 동량성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